세계 명작 소설 백선 7편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선택과 운명의 여정 1. 책과의 첫 만남. 이번 여름엔 꼭 고전 하나는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점을 배회하던 대학 1학년생인 민서의 눈에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 들어왔다. 두꺼운 두께의 질에 겁을 먹었지만 에덴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끌림을 느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만 하다 대학에 들어왔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존 스타인백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생쥐와 인간을 읽으며 작가의 날카로운 인간 관찰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표지의 초록빛 들판과 인간의 선택과 운명에 대한 대서사라는 문구가 민서를 끌어당겼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친 민서는 첫 문장을 읽으며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셀리너스 계곡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길고 좁은 계곡이다. 이 계곡은 가빌란 산맥과 서쪽의 센타루시아 산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셀리너스 강이 그 중심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흐르다 몬터레이만으로 흘러든다. 이 계곡은 넓은 평야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풍경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스타인백의 묘사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다. 민서는 책 속의 풍경이 자신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울의 빌딩 숲과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자랐지만 살라이나스 계곡의 바람과 흙냄새를 상상하며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서는 에덴의 동쪽을 읽으며 책의 중심 주제인 팀쉘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뜻의 히브리어, 인간이 운명을 넘어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민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정말 선택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이 모든 걸 넘어 나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는 노트에 이 질문을 적으며 책을 계속 읽어나갔다. 2. 트라스크 가문과 민서의 가족. 에덴의 동쪽은 트라스크 가문과 해밀턴 가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애덤 트라스크와 찰스 트라스크 두 형제의 이야기였다.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던 그들. 형은 자유분방했지만 때로는 외롭고 불안해 보였다. 찰스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애덤이 아버지의 사랑에 무덤덤한 듯 보이지만 결국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에서 민서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특히 애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애써 무시하려 하면서도 결국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보며 민서는 기대라는 이름의 굴레에 대해 생각했다. 사회가, 부모님이, 심지어 친구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민서는 트라스크 가문의 이야기, 특히 아담 트라스크와 그의 아내 캐시의 복잡한 관계에 몰입했다. 소설이 중반으로 흐르면서 캐시 에임스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순수한 악의 화신처럼 보이는 그녀의 존재는 민서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정말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캐시는 악의 화신처럼 보였지만 민서는 그녀의 행동 뒤에 숨은 고통과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캐시는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 정말 악한 사람일까?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일까? 민서는 캐시를 단순히 악역으로 보기보다 그녀의 인간성을 이해하려 애썼다. 민서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한 회사원으로 민서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민서가 의대나 법대에 가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 여기는 듯했다. 민서의 오빠는 이미 대기업에 취직해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민서는 오빠와 자신을 비교하며 트라스크 가문의 형제 찰스와 아담을 떠올렸다. 찰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며 아담을 질투했고 아담은 그런 형제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민서는 자신도 오빠와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스타인백의 이야기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선택할 수 있어. 팀샬. 민서는 이 말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3. 칼과 아론, 그리고 민서의 갈등.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민서는 칼과 아론, 트라스크 가문의 두 아들에게 깊이 공감했다. 칼은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받아들이고 싸우려 했지만 아론은 순수함을 지키려다 결국 무너졌다. 민서는 칼의 투쟁에 끌렸다. 칼은 자신의 악한 면을 알았어. 하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했지. 나도 내 약점을 마주해야 하나. 그는 자신의 게으름,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렸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민서는 자신이 에덴의 동쪽을 통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거대한 삶의 진리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동쪽으로 향했듯이 인간은 늘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민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민서는 대학 생활이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느꼈다. 친구들은 취업 준비, 스펙 쌓기에 몰두했지만 민서는 그런 경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홀든 콜필드처럼 세상의 위선을 비판하고 싶었지만 칼처럼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싶기도 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에덴의 동쪽을 읽으며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어느 날 민서는 친구 지민과 카페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민은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로 민서가 에덴의 동쪽에 푹 빠진 모습을 보고 웃었다. 민서야, 너 진짜 그 책에 미쳤구나. 근데 뭐가 그렇게 끌려? 민서는 망설이다 말했다. 팀샬.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부모님이 원하는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그게 첫걸음이야. 4. 리와의 만남, 그리고 깨달음. 민서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은 리였다. 중국계 하인인 리는 트라스크 가문의 지혜로운 조언자였다. 그는 성경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연구하며 팀쉘의 의미를 발견했고 아담과 칼에게 그 가르침을 전했다. 민서는 리의 지혜에 감탄했다. 리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생각했다. 그러던 중 민서는 대학교의 철학 동아리에서 은수 교수님을 만났다. 은수 교수님은 리처럼 차분하고 깊은 통찰을 가진 분이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에덴의 동쪽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수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운명은 정해진 걸까요? 은수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선택은 늘 어렵지만 그 선택이 너를 정의해. 은수 교수님의 말은 민서에게 리의 팀쉘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자신이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나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 그는 결심했다. 5. 새로운 길을 향해. 에덴의 동쪽을 다 읽은 후 민서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그는 문학과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대나 법대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대신 문학을 공부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작가가 되어 에덴의 동쪽처럼 인간의 본성과 선택을 탐구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 민서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스타인백뿐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 카미, 그리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탐독했다. 그는 글쓰기 동아리에 가입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그는 에덴의 동쪽에서 배운 것처럼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지민과 은수 교수님은 민서의 든든한 지지자였다. 지민은 민서의 글을 읽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주었고, 은수 교수님은 민서가 철학적 질문을 탐구하도록 격려했다. 6. 에덴을 향한 여정. 민서는 에덴의 동쪽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다. 에덴은 완벽한 낙원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과 투쟁을 통해 만들어가는 곳이었다. 칼이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듯 민서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민서의 손에 에덴의 동쪽이 들려 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민서가 에덴의 동쪽을 읽는 것을 보니 정말 대학생이 되었구나. 그런데 너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 에덴의 동쪽은 보았니? 아, 전설 같은 배우 제임스 딘. 민서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제임스 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곧바로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영화 에덴의 동쪽을 감상했다. 영화는 감동적이었지만 민서는 소설을 이미 완독한 후라서 영화는 방대한 소설의 일부분만 연출했다는 느낌이었다. 에덴의 동쪽은 민서에게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을 파헤치고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게 한 거울이었다. 그는 스타인백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에덴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